안녕하세요. 시큼한 겨드랑이 냄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 시큼한 겨드랑이 냄새가 여성에게서 납니다. 남자한테도 물론 나죠.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 땀이 나면 시큼한 냄새가 나요.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땀이 말라도 이게 끈적끈적한 거는 없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해야 되죠. 이 건강한 땀에는 노폐물과 이 호르몬 냄새 자체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건강한 여성의 냄새가 됩니다. 이 시큼한 냄새는 갑상선 호르몬 냄새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피부가 악건성이 되고요.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손발톱이 버석버석한 느낌 혹은 굉장히 약한 느낌이 납니다. 잘 갈라지고요. 변비가 생기고요.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 있어서 그냥 물만 마셔도 찐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고요. 섬액이라고 하는 것은 60회 미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인데요. 그리고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춥잖아요. 그러면 온몸에서 바늘이 발사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 한계점까지 내려갔을 때 갑작스럽게 그 온몸에서 몸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늘이 전체적으로 발사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저혈압이고요. 90에 60 미만이 됩니다. 디아스톨릭이 60 미만, 사이스톨릭이 90 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에 50, 70에 50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요. 혈압이. 그리고 면역이 저하돼 있어서 언제나 피로하고요. 되게 이제 허약감이 느껴집니다. 목소리의 변화도 이 성대가 부종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에 변화가 오죠. 약간 허스키한, 약간 평상시하고 다른 목소리가 납니다. 관절통도 있고요. 여기저기 쑤십니다. 전신 부종이 있고 기억 장애가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죠. 생리불순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텀이 짧아집니다. 평상시에 28일에서 30일 정도의 주기였다면 이 생리불순이 일어나면서 25일 만에 15일 만에 다시 생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기운이 되게 없고요. 쓰러질 것만 같은 허약감,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하품할 때 하품하면은 왜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딱 막혀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피로감이 있고요. 땀이 거의 안 나는데 땀이 나더라도 냄새가 없고 끈적끈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땀이 났을 때는 샤워를 하고 싶지만 조금 있다가 만약에 땀이 다 말랐다고 치면 얘가 뽀송뽀송해요. 끈적끈적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고 노폐물 자체가 배출이 되지 않아서 몸 안에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피로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면역 저하도 그래서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능 저하증에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붓는, 얼굴이 부어서 달덩어리 같다 해갖고 문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들이 평상시에 아이를 낳고 난 몸에서는 이게 평상시에 그냥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가 이제 헷갈려집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적응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기력 저하가 오고 생리불순이 오고 막 이럴 때 이제 찾아봐요. 너무 아프니까, 몸이 여기저기 너무 아프니까 찾아봅니다. 뭐 이게 무슨 대상포진인가, 아니면 내가 큰 병이 걸렸나, 아니면 막 도대체 기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그래서 막 한약도 먹어보고 여기저기 막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알아봐서 찾아보면 기능 저하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약을 하게 되죠. 만약에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암에 걸려서 적주를 한 경우에 우리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투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우리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약이 시작이 됐으면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수치를 검사해 봐가지고 이제 약을 조절하죠. 근데 그게 이 미량으로 이 신체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수치가 맞춰지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거를 적응하는데도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컨디션은 엉망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아픈 몸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그런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유지를 보자면, 이 투약을 안 하면 정말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 허약감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쓰러지게 된 경우에 생존율이 50%예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검사를 좀 일단 받아보시고 투약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쉽게, 이제 이미 투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갑자기 이 시큼한 냄새가 갑자기 난다. 그러면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 투약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투약을 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냄새가 날 정도의 호르몬 수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는 상태로 너무 오래 지속됐어. 호르몬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계속 이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빨리 눈치채시고 피로감이 더 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 우리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미리.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월경입니다. 텀이 너무너무 길다, 30일 이상이다, 그리고 양도 굉장히 줄었다, 그러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텀이 너무너무 짧아졌다, 15일, 25일 만에 이게 양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텀이 너무 짧게 생리가 다시 한다, 월경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면 호르몬 수치가 다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1마이크로그램을 먹다가 갑자기 0.5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생리가 시작돼 버려요. 3, 4일 뒤에요. 이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 변화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이거나 늘릴 때 월경 주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생리가 끝난 다음에 높이든가 낮추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일 만에 다시 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아는 방법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맥박을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60에서 100회 사이에 뛰고 있다. 그럼 정상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60회 미만으로 내려갔다. 이 심장이 뛰는 것이 그럼 섬액이 다시 온 거죠. 호르몬 수치가 내려간 겁니다. 100회 이상을 뛰고 있다. 지금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수치를 조금 줄여야만 되는, 양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완전히 그냥 기능이 다운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상담 예약 같은 걸 받지 않고 있는데 그날 하고 싶을 때 하죠. 그런데 요 수치들, 이 수치들, 냄새들, 월경 뭐 이런 것들이 알려주는, 힌트를 주는 그 부분들을 놓치실까봐 제가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체크가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요. 그러한 힌트를 미리미리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시큼한 냄새가 났을 때, 겨드랑이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건강했을 때. 그때는 이 시큼한 냄새가 왜 나는가, 왜 나만 조금 시큼한 냄새가 더 심한 것 같은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큼한 겨드랑이 냄새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의 여성일 때의 얘기고요. 만일 겨드랑이에서 정말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 혹은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경우, 상위 20%하고 하위 20%는 제외가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